반갑습니다. 저 김원일 농사라고 합니다. 오늘 신림동 구시쪽까지 들어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설명회 자리에서 좀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제 따로 그 PPT를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마 마음속에서 이미 강사님들 선택을 하고 계셨을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말씀드리면은 이 수험 강의를 시작한 지는 이제 요번이 3년 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보려고 해도 카페에서 찾아보려 해도 저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이유는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수강생 자체는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더라도 정보가 없죠. 그래서 그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노무사 한 지는 벌써 한 2023기니까 7년, 8년 차 이렇게 돼가고 있고요. 그동안 기업 강의나 이제 건설기술교육원 이쪽에서 좀 강의를 많이 했었습니다만 그건 이제 실무적인 강의이기 때문에 수업용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웠던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제가 좀 캐치가 좀 됐었고 그 다음에 제가 수험생일 때 좀 부족했고 좀 원했던 부분들 그런 거 중심으로 좀 강의를 조금 보완해서 해왔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기 때는 주로 연기 일기 때는 여러분께 기본 판례 법리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제일 강조하는 게 사실관계입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문제 케이스 문제를 보시면은 판례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문제를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암기는 잘하세요. 판례 법리는 정말 달달달 잘해요. 문제는 판단을 못해요. 의외로 판례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을 하려면 거의 한 70% 틀리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노동관행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를 들면 노동관행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없고 취업규칙에도 없고 근로계약서도 없는 그런 근로조건이에요. 그게 20년, 30년 동안 쭉 되어 왔었는데 판례 법리가 노동관행을 인정하는 법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세요. 근데 막상 그 사실관계와 판례가 실제 판단했던 걸 보면 부정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사실관계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단, 결론 이런 것들이 공부가 안 되면 엉뚱한 결론을 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첨삭을 저 같은 경우는 직접 합니다. 수강생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직접 하는데 여러분들이 암기가 잘 돼 있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각 써야 될 부분을 모듈식이라고 하죠. 조립형 이거 조립형 이렇게 짜집기식 그런 답안이 되게 많아요. 이것도 하나의 글이고 논리이기 때문에 그 흐름이 좀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없습니다. 실제로 이제 3기 때 들어왔던 수강생 중에서 수험 경험이 몇 번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채점을 해보니까 암기는 정말 잘 됐어요. 근데 조금만 손보면 4.5점은 더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친구인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조율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연기 일기 때는 여러분께 사실관계 중심 그리고 그 기본 판례 법리 그리고 도출되는 결론까지 여러분께 강의를 반복적으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연기 때 제 교재에서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요약 자료를 연기 때 다 나눠드릴 거고 그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 자료로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출퇴근 신림동에서 계신 분들이 있은 반면에 이렇게 신림동에 강의 들으러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시세요. 그래서 평소에 짜투리 시간에 이용하시라고 각 챕터별로 한두 페이지, 두세 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으로 해서 다 합치면은 한 150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그 자료를 매회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일기 때는 기출 문제를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선별해서 드리고 거기에 대한 풀이를 좀 드릴 거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제 이제 노동법은 어디까지 해야 되냐 이게 고민이세요. 우리 이제 부교재를 보면은 로스쿨 노동법 해설도 있고 노동판례 백선도 있고 과연 이것까지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노동판례 백선 같은 경우는 수험생이 보기엔 좀 과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실무적인 걸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은 수험생들이 그걸 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를 할 겁니다. 발췌를 해서 사실관계라든지 법리라든지 이런 걸 제공해드리는 그 판례 요약 자료를 일기 때는 제공을 드릴 거고요. 2, 3기 때는 이제 보통 주말에 하시죠. 주말에 하시는데 저는 이제 수강생들 그 의견 수렴해서 주말에 할 건지 아니면 화요일 날 할 건지 솔직히 여러분들이 2기, 3기 가면 되게 힘든 게
모의고사 일정을 다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손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법만이라도 뭐 월요일날, 일요일날 쉬시고 월요일날 뭐 공부하신 다음에 화요일날 이렇게 시험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조금 고민도 하고 있어요. 실제 올해는 그렇게 화요반으로 운영을 했었고, 그건 뭐 이제 실제 수강생들 의견 수렴해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이제 수험 전략, 수험 어떻게 공부 방법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방법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 딱 한마디는 자기 객관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 내가 공부할 때 나는 어떤 스타일이냐? 그리고 내가 하루에 공부 시간을 얼마나 뽑을 수 있느냐? 여러분 중에서는 전업으로 순수히 공부만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뭐 직장을 다니신다든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신다든지 아니면 학업을 뭐 대학교 학업을 병행하신다든지 아니면 집에서 육아 이런 것도 같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무한정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나한테 맞는 방법론을 찾으셔야 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교재 양을 늘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그렇게 수험생 때도 게으른 수험생이었어요. 게으른 수험생이었고 남들은 이제 단권화 하고 이것도 보고 저것 보고 해서 단권화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건 강추를 안 합니다. 본인이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도와드릴 거긴 하지만은 추천은 안 드려요. 그래서 저는 일단 기본 교재 하나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물고 가고 2기 때만 사례집을 하나 추가를 할 겁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처한 상황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면 좋겠느냐, 이건 다 개인 사정상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좀 상담을 좀 받고 싶다, 심층적으로 좀 상담을 받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뭐 강의객서에 있는 제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학원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상세하게 따로 개인 상담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 정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